안녕하세요. 5월 26일 여러분은 리플로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원했으니까요. 네, 오늘은 그 리플이 속해 있는 전체 토탈 그 마켓캡의 비트를 제외한 토탈2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은요, 과거의 사이클에서 보여줬었던 모습하고요, 그 현재 구간의 모습을 60, 120, 20, 20, 60, 120, 요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됐다가 정배열로 되는 모습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보이는 요 좌측의 요 모습은요, 셀링 클라이맥스가 일어난 뒤 73봉이 거쳐서 이 LPS 단계를 지나는 모습을 제가 표현을 해 놨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 와이코프 패턴 기억하실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과거의 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현재 모습들을 저희가 유추해 보는 시간인데요. 항상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봄,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이 이렇게 와서 그거를 돌파하는 어떤 이런 시기를 거쳐서 우수 경칩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수 경칩을 지나서 다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계절적인 순환의 모습들을 차트는 늘 보여주는데요. 과거에 보면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 전 사이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 당시에도 지난 사이클에서도 이제 여기 이제 셀링 클라이맥스가 일어난 뒤 그 시점으로부터 73주가 지났을 때, 지금 이게 주봉으로 보는 건데요. 73주 정도, 과거에는 92주 정도 지났을 때, 73봉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예측하는 시기로는요, 63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LPS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이 의문을, 일목균형의 이 주봉상의 이 의문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20주 이평을 캔들로서 돌파하는 시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가 이제 끝나는 시기, 우수 경칩이라는 이제 제가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패턴상으로는요, 과거에는 92주 걸렸는데 73주 걸렸었습니다. 그 지난 사이클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두께라는 게 있습니다. 구름의 두께. 구름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다가 급기야 얇아진다는 거는 선행 스팬 2하고요. 선행 스팬 1이 급기야는 이렇게 교차하는 구간이 발생해야 이 음운에서 양운으로 이제 날이 따뜻해지는 양운의 구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지점들이 이 지점들입니다. 근데 그 지점들이 나타나려면 음운의 두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음운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과거에 생긴 이 고점들이 이렇게 있죠. 이 고점들로부터 77주 뒤에 서나야 이게 꺾인다는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 꺾이는 자리까지 고점을 기준으로 77봉이 지났을 때, 이렇게 77봉이 지났을 때 이 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긴 요 봉어리가 또 77주가 지났을 때 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생긴 봉우리에 의해서 여기 77봉이 지나면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생기면서 급기야 이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가 만나는 시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꺾이는 시기를 기점으로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6주가 지났을 때 얘가 만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 전에는 이 당시에는 셀링 클라이맥스가 여기서 나오고요. ST 페이지 B, STPB라는 요 자리가 요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92주가 지났을 때 이 의문을 급기야 돌파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되게 긴 시간 겨울을 지나고 나왔고요.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73주가 지나고 나서 이걸 돌파하는 시기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때를 계산해 보면 이 급격하게 이 선행 스팬 2가요,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시기로부터 이 당시에는 거의 30주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려서 이 돌파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요 당시에는요, 지난 사이클이죠. 바로 지금 사이클의 바로 전 사이클에서는요, 여기 생긴 고점에 77주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그 꺾이게 되는 시기 이후 드디어 선행 스팬 1이 돌파를 하면서 양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이 꺾이는 시기가 언제쯤 나타날까를 계산을 해보면 구름이 언제쯤 얇아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고점이 생긴 기준으로 해서 꺾이기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4주에서 뭐 한 10주가 될 수도 있어요. 4주에서 10주. 그 이후쯤이 제가 이제 표시한 27년도 4월이나 6월 언저리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돌파하는 시기. 자, 그러면 이 돌파하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0주와 60주를 동시에 돌파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여기서도 보면 20주가 이렇게 눕고 60주도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드디어 급기야 20주와 60주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역배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이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쓰는데, 이 역배열에서는 단기가 장기 아래에 놓입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장기 아래에 단기가 놓입니다. 역배열에서는 이런 식으로요. 20주가 60주 아래에 놓이는 걸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120주가 있고요. 120주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제 이 단기들이 다 아래에 있죠. 정배열이라고 하는 건 단기가 장기 위로 올라오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호탄을 알리는 게 일단 60 위로 20이 올라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신호탄이에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20주가 60주를 살짝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때 이제 실패를 대부분 합니다. 자, 그 전 사이클에서도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런 식으로 20주가 60주를 돌파하는 척 했지만 반드시 한번 실패하게 되고 그 두 번째에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 두 번째가 됐을 때 20주가 60주 위로 이렇게 올라타게 되는데, 그게 한 번에 성공을 못해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2번이나 3번 정도는, 여기서도 한 번, 2번, 3번 만에 성공을 했죠.
그럼 바로 전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돌파하는 척 했다가 세 번째에 드디어 비로소 이제 이렇게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어떤 패턴들을 기점으로 이 중간에 어떤 모습을 취하긴 하겠지만요. 이 중간에 어떤 모습을 취하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의문의 끝자락에서 보통은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돌파를 하게 됩니다. 20주가 60주를 이 돌파하기 시작하는 때가 그 시기를 이 중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는 그 시기를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으로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 의문의 일단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한번 예측해서 그려봤습니다. 여기 꺾이는 이 자리는 과거에 생긴 고점으로부터 77봉이 지나야지 비로소 이 자리가 이 선행 스팬 1이 이렇게 꺾이는 시기가 와요. 근데 이제 이런 고점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더 꺾여서 이렇게 꺾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가상의 의문의 조건들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고요. 그 좁아지는 틈으로 반드시 돌파를 합니다. 역대 이 넓어진 틈으로 돌파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구름이 이렇게 두꺼운 동안에는 이쪽 방향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섭섭한 소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과거의 패턴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도전을 하지만 이 방향으로 뚫고 지나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그려졌었던 이런 이제 와이코프 패턴에 입각해서요, 이 페이즈 B를 이렇게 겪고 나면 그때 이렇게 5파로 올랐다가요, 다시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는 자리, 이 자리를 STPB보다 낮게 생겨 있으면 스프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거보다 위에 생기면 LPS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자, 그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하자면요, 이렇게 STPB보다 낮게 생기면은 스프링이라고요. 만약에 얘가 여기 높게 생겨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걸 LPS라고 라스트 포인트 오브 서포트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도 그와 유사하게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기와 한번 맞물려 가지고 제가 대략적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7월 달에 클래리티 법안 심의가 남아 있는데요. 그 전후로 약간 이제 새벽에 그 어두운 시기를 조금 더 거칠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 시기가 지나서 어떤 결정이 물론 이제 이때 이제 심의가 만약에 이제 뭐 어그러진다 그러면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ST 페이즈 B의 단계를 이런 식으로 STPB의 그 페이즈 B의 단계를 거치면요, 이렇게 5파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주봉상의 토탈 2 차트에서는요, 여기 여백이 크게 남아 있죠. 이 기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구름 언저리까지 이렇게 도전하는 일이 이 당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세 구간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한 이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는요, 이때가 이제 한 9월 언저리 되겠습니다.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그 시기고요. 이때가 이제 7월쯤 될 텐데, 7월에서 9월 정도는 이 여백 구간을 이렇게 캔들로서 채워주는 시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과거에 생긴 이런
캔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국은 매물의 무게입니다. 매물의 무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오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조정이 올 수가 있죠. 과거에도 보면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있으면 숨고르기 시기가 이렇게 꼭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구름의 하단 영역입니다. 요 지역들이 구름의 하단. 그래서 구름을 도전을 하다가 이제 하단을 해서 이 구름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옆으로 기게 되는 캔들들이 또 상당 기간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내년 초까지 그런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이런 구간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월에서 9월 언저리에는 법안이 어떻게 되든 이 STPB 자리를 물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생긴 이 셀링 클라이맥스 언저리에다 이렇게 그냥 보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그 평균적이라는 거는 와이코프 패턴에서 이 지난번 셀링 클라이맥스 나왔던 자리, 유사한 자리에 이렇게 보통은 그게 찍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정도 자리로 표현을 해놨고요. 지금 거의 이제 5월은 다 되고 6월 달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요런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좀 하락이 좀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전체 시총 차트,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알트들의 시총 차트에서도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한번 테스트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상승 구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3월 달에 발표되었었던 SEC와 CFTC에서 발표한 코인 이 증권 시비로부터 벗어난 16개 코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이 코인들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 16종 코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면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폴카닷, 헤데라 해시그래프,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이 들어갔네요. 시바코인, 테조스,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에토스 이렇게 16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코인의 종류는 남 부럽지 않게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데요. 종류를 치자면 50종에서 그 작은 코인들까지 치면 거의 100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사이클을 이렇게 돌고 오다 보니까 저같이 장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총이 작은 알트 코인들이 장투를 해보니까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종류가 많으니까요 차트별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들고 왔었던 코인들 대부분은 80% 이상 마이너스를 지금까지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과거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일정 수로 좀 줄여야겠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숫자 정도로 이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요. 리플을 거의 뭐 80% 이상 이 리플에 관심을 쏟고 있고요. 그 다음 많이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스텔라고, 그 다음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체인링크입니다. 1등, 2등, 그 다음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게 헤데라입니다.
헤데라에 관심이 쏟고 있고요. 요건 이제 3등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지코인 4등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바이누 5등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아니죠. 잘못했네요. 얘가 3등이고요. 헤데라가 4등이고요. 도지가 5등이고요. 시바가 6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6종 코인에 관심이 좀 많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6개 코인, 관심 있는 코인들에 조금 다른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 잠깐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토탈2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갈 텐데 그러면 어떤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공통되냐면요. 이 헤데라하고요. 도지코인하고 링크가 XRP, 리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요거는 헤데라 해시 그래프인데요. 헤데라 해시 그래프 한번 프랙탈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파란색으로 들고 온 거는 리플의 차트인데요. 자, 조금 멀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비슷하죠? 네. 이렇게 겹쳐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생긴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그 다음에 현재 구간, 이 자리인데요. 이 저점과 현재 구간 저점. 이게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리플의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표현한 게 리플의 차트인데요. 리플의 차트하고 빼다 박았죠. 자, 빼다 박았습니다. 좀 약간 비껴서 볼게요. 너무 이렇게 겹쳐버리면 잘 안 보이니까 약간 옆으로 비껴서 봤을 때도 고점, 고점, 저점들, 저점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긴 이게 두 번, 숫자로 표시할게요.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게 헤데라, 도지, 그 다음에 체인 링크. 이렇게 세 개가 마치 한 세트인 것처럼 리플의 차트적인 이 규모와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상당히 비슷한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거를 이 스케일을 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복사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리거나 줄이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 와가지고 지금 붙여보고 있는 겁니다. 자, 헤데라 해시 그래프. 도지, 자, 요것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헤데라, 도지, 링크까지도 상당히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하나씩 그러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왜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대응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응하실 때 참고 자료로 써 보시라. 왜 그러냐면요, 헤데라 해시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두 개는 비슷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리플의 차트를 붙여놨는데요. 과거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들에 해당하는 자리들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한 게 그 바닥 구간과 그 고점 구간들이에요. 여기 고점 구간으로 형성된 자리는 여름 구간에 생긴 하단 자리 그리고 PS 자리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생긴 이 헤데라 해시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20주의 저항을 딱 받자마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과거의 리플 차트로 보자면요. 이거 좀 내려놓고 볼게요. 자,
이 리플도 셀링 클라이맥스 이후 2022년도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바닥 구간을 다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현재 20주 이평 이후 내려오는 구간이 딱 요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거 지금 로그 차트로 보고 있는데요. 로그 차트로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현재 구간, 자, 로그 차트로 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어떤 게 보이냐면요. 이 선들이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선을 하나 그어보면요. 마치 이 리플이 2022년도 이후에 그 하락장을 돌파하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리플 한번 볼까요? 리플 한번 보면 리플이 이 하락 패턴들을 돌파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어떤 시기냐면요. 이 시기죠. 지금 로그 차트로 보고 있지 않은 건데요. 요 시기였어요. 요 시기. 리플로 치자면 단기적인 그 박스 안에서요. 요 시기가 있었거든요. 요 시기. 자, 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 시기. 그때가 언제냐면 요 단기적인 이게 로그 차트로 보면 안 보이는데요. 그냥 일반 차트로 보면 보입니다. 이 단기적인 그 고점들을 돌파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요 시기. 지금 헤데라 같은 경우는 로그 차트로 보지 않은 일반 차트로 봤을 때요. 거의 그 자리에 다 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때 생긴 그 고점을 기준으로요. 여기 잠깐 삐져나갔었는데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요. 지금 거의 다 온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거 다시 로그로 볼게요. 로그로 볼 땐 좀 다른 모습이 좀 보여지지만, 이거 지우고, 자,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헤데라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거의 다 왔다. 지금 좀 있으면, 물론 지금, 이 하단 구간에 이런 자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임박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요. 리플의 프랙탈적인 모습으로도 봤을 때, 이 구간 있죠. 셀링 클라이맥스를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맞춰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거의 이 자리로 보여지는 자리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향후 1주에서 3주 정도 뒤가 되면 제가 이제 프랙탈적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봤을 때도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다 온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매매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냥 제가 이제 그 장기간 이렇게 들고 있는 알트들의 그 너무 많은 그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 코인의 개수를 조금 내가 이제 중요시하는 코인들 몇 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줄여서 좀 각 코인들마다 대응하는 좀 그 이번 장에서는 좀 훈련들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디쯤에서 대응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한번 그어놓은 중요한 맥점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데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름의 모양을 일부러 한번 그려봤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생겼었던 이 고점을 기점으로요. 꺾이는 자리가 이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 구름이 이렇게 두껍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나야 이 구름의 두께가 얇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구름의 하단 자리까지는
좀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대부분 이 구름의 하단 영역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일들을 과거에도 많이 보여왔었죠. 한번 볼까요? 자, 헤데라 같은 경우도 20주 2평의 저항들을 계속 맞다가 마지막 ST PB 단계를 찍고 나서 그 자리가 딱 찍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 의문의 아랫단으로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하는 경향들이 과거에서도 있었죠. 근데 이제 구름에 가까워지거나 지난 요런 자리들 있죠. 이걸 이제 PS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자리들의 저항을 과거에도 받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간다 그러면 이 아마 구름의 하단에 이 저항이 좀 무저항인 상태로 돼 있는 이 자리, 그리고 과거에 생긴 저점들 자리들의 요런 하단 영역까지는 얘가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인별로 제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계산을 해봐요. 얘가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번씩 해봅니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프랙탈을 붙여놓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프랙탈을 붙여놓고 얘가 갈 수 있는 현재 바닥 구간 현재 자리로부터 해가지고 찍히게 될 바닥 자리로부터 갈 수 있는 영역대까지 한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 같은 경우는 이 라인들은 한 번씩 터치를 해주고 현재는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STPB 단계를 찍고 나면 이제 이 구름의 여백 공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프링 단계를 거쳐서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 하단 영역을 다시 돌격 앞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링크도 마찬가지. 되게 차트의 모양이 비슷하고요. 근데 좀 이제 뭐가 조금씩 다르냐면요. 이 고점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꺾이는 요 자리 있죠. 구름의 두께가 급기야 얇아지기 시작하는 요 시기는 상대적으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안다 그러면 요 날짜를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주봉상으로 77개를 뒤로 미루면 요 날짜가 나오고, 그로부터 6주 내외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내외로 이 구름이 얇아져서 드디어 이제 양운이 생기는 어떤 얇아진 자리가 있는데, 그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각 코인들마다 이렇게 자기 모습들을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런 자리가, 아까 이제 요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20주와 60주가 거의 만나게 되고 20주가 60주를 돌파하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두꺼운 구름을 절대로 이렇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회피 기동하는 모습으로 제가 프랙탈을 이렇게 붙여 본 건데, 공교롭게도 헤데라, 도지, 링크가 세 개가 상당히 비슷한 리플의 프랙탈을 따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이렇게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제가 보는 차트들은 대부분 달러 차트이기 때문에 달러 차트로 보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서 방송을 마칠 텐데요. 특히 요 3개 16종 코인 중에 제가 관심 있는 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그 16종 중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헤데라, 도지, 링크, 각각의
코인들의 그 목자리들에 대한 과거에 여름에 생긴 자리에 입각하여서 생긴 그 목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참고하고 싶으면요, 제가 이렇게 방송했었던 거 한번 다시 백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서요, 각각의 코인들마다 생기고 있는 요런 자리들, 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구름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 각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리플로만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리플에 기인해서 지금 리플 차트에 리플 차트 때문에 생기는 리플이 이제 사실 먼저 그 길을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걔가 과거에 보였었던 그 차트들이 귀감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 개 코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가 이런 식으로 약간씩 첫 번째 봉우리를 일궈놨을 때요, 거기에 70% 정도까지 보통은 상승을 했어요. 요 세 개의 코인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긴 이 추세에서 라인 속에 지금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요, 이 단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 구간들이 필요한데, 대응을 여러 개 코인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몇 개 코인들로만 들고 있으면 대응을 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